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요. 근데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죠?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신유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사위와 딸의 염치 없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못됐지만 아무리 격이 없다 해도 세상 천지의 사위가 장인에게 이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인 차를 자신의 차처럼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갔던 차에 기름 한 번 채워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딸과 사위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애초에 남에게는 빌려준 적도 없었던 차를 사위라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히 그랬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모에게서 단물만 빼먹으려는 사위와 그런 사위를 옹호하는 딸. 참 둘이 잘 만난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 장인 노릇, 친정 아빠 노릇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 씨는 딸만 둘 있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결혼하며 독립했고 큰딸은 2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죠. 수정아. 어디야? 집이야? 아니, 나 지금 집 아닌데. 왜요? 차 좀 한번 얻어 타려고 했지. 차는 왜요? 엄마랑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가 차 타고 나갔어. 아, 아빠 오늘 병원 가. 어. 그래서 너 혹시 오늘 나갈 일 있나 해서 전화했어. 나 방금 나왔는데. 이서방한테 전화해봐. 이서방 지금 집인데 오후에 약속 있다고 했거든요. 아빠 병원이랑 안 멀어요. 그래? 이서방은 지금 집이야? 신 씨는 딸과 전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거리라 사위가 나갈 때 차를 얻어 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고 했던 딸의 말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어쩌죠? 저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침 일찍? 네, 분명히 딸이 지금 이서방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방금 집에서 나왔다고 했으니 아침 일찍 외출한 것이면 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신 씨는 사위에게 상황을 정확히 물으려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집에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게 소용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따져봤자 얻는 게 없었죠. 전화를 끊고 보니 딸이나 사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괜히 전화했나 싶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이라 택시를 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하기는 해도 못하고 가진 않을 텐데 조금 편하자고 자식에게 전화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도 염치 없이 이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시시때때로 신 씨의 도움을 받으니 신 씨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화기를 든 것이었죠. 또 차 닦아요? 그런다고 오래된 차가 새 차 되나? 담장 앞에 세워둔 차를 손수 닦고 있는 신 씨를 보고 아내가 농담조로 핀잔을 줬습니다. 신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여전히 신 씨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급 차도 새 차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다뤘습니다. 매사에 그랬습니다. 물건을 아낄 줄 알았죠. 장인어른 오늘도 세차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이라 오랜만에 방문했죠. 왔어?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겠다. 신 씨는 마른 수건으로 사이드미러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찬찬히 살펴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서영이가 운전해서 왔어? 보통은 사위 차를 타고 오는데 딸의 경차를 타고 왔길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앉으며 사위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나서요. 폐차했어요. 뭐? 차 사고? 신 씨도 아내도 놀라서 사위와 딸의 몸을 훑었습니다.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사람이라고 무사하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말짱해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 너는 참 그것부터 말을 해줘야지. 놀랐잖아. 다행이네. 그러면 차도 새로 사야겠네. 신 씨의 말에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꾸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사도 거의 버스 타고 다녀서 차 탈 일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서영이는 매일 차 타고 출근하잖아. 그러면 이서방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면 가끔 장인 어른 차 빌려 타면 되죠. 웃으며 눈썹을 들썩거리는 사위의 말에 신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차를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없으니 사위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 안 다쳐서.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갑작스러운 사위의 전화. 오늘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는데요. 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좀 멀어서 대중교통 타고 가기가 불편해요. 서영이는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서영이는 일이 있어서 차 타고 나갔어요. 신 씨는 순간 지난번에 병원에 차 한 번 얻어 타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굳이 집에 없는 사위에게 전화해보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위가 귀찮았거나 사정이 있어서 거짓을 말한 것이었겠죠. 그렇다고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차를 빌려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으니 말이죠. 장인어른 오늘 어디 나가세요? 그런 건 아닌데. 신씨 부부의 차는 대부분 담장 앞에 세워져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몰았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도 그걸 알기에 당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것일 듯했습니다. 대학 동창의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뿐이라면 못 빌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소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차 안 쓰니까 와서 가지고 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사위가 신 씨의 집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내고 생각해보니 보험을 안 들은 게 생각이 났죠. 신 씨는 서둘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일 보험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었죠.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차는 그냥 두고 버스나 그런 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태평했습니다. 아, 벌써 많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저 사고 안 나게 조심할게요. 사고가 조심한다고 안 나? 신 씨는 발을 종종 구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차를 돌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얼른 타고 돌려드릴게요. 아이,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니까 그러네. 이미 차 타고 갈 시간으로 계산을 해놔서 대중교통으로는 결혼식에 늦어요. 사위의 말에 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전에만 말을 해줬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는 수 없죠. 이미 가지고 간 걸. 다음에는 미리 말하라고 해야지. 다음에 또 빌려가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사히 차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토요일 저녁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음날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써야 한다며 전화가 왔었는데 신 씨가 수락했습니다. 다만 그날엔 보험을 미리 신청을 해놓았죠. 이서방 왔다 갔어? 바깥에 세워진 차를 보고 신 씨가 물었습니다. 마침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사위가 들렸다 간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렴 자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니 별일이야 있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었죠. 신 씨는 피식 웃으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모임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켜는 순간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기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는 잘 두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주유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뜩 사위에게 차를 빌려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신 씨가 금요일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 투덜댔던 기억을 떠올리면 금요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한 상태로 사위에게 빌려주었는데 기름통이 텅 빈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죠. 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쓴 만큼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신 씨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들어올 만큼 기름이 바닥났는데도 그냥 끌고 돌아온 듯 했습니다. 허, 신 씨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깜빡했나 보네. 아니면 바빴거나.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지는 않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멀리 다녀온다더니 기름을 많이 썼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름에 관한 이야기는 사위나 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몇만 원에 굳이 자식에게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였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차가 좀 필요한데. 차 잠깐만 쓰겠습니다. 언제? 내일이요. 이틀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급한 일이라. 멋쩍어 하는 사위. 차 타고 다닐 일이 많이 없다더니 그래도 요즘 세상에 차 없이 어떻게 살겠나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곧 차를 사겠다고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져가서 써. 감사합니다. 신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몇 번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간의 보험도 전화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위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빌려갔던 차가 또 기름이 바닥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빌려주기 전 절반 넘게 차 있던 기름을 확인했는데 이틀 만에 다 쓰고 온 것이었죠. 도대체 어딜 다녀왔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썼으면 좀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였습니다.
신 씨는 차를 몰아 주유소로 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장인어른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빌렸다면 반 정도 찼던 기름도 가득 채워서 돌려줬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신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인지상정이 없는 것인지, 혹은 신 씨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사위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뒤에 사위는 또다시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 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갔다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당신이 허락한 줄 알았죠. 사위가 와서 차 좀 빌려가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 씨가 집을 비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 씨가 지금 당장 차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창석이 있잖아. 그 옛날에 우리 회사 다녔던 친구. 그 왜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했는데. 기억해요. 안 본 지 오래됐네. 한번 오라고 하지. 아니,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 죽었대. 뭐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그 친구 집이 천안이야. 아이고, 어쩌지? 잠깐만요. 내가 이서방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서방이 아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이서방은 왜?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전화 좀 넣어봐. 안 받아. 아, 이서방 나랑 지금 같이 있는데? 뭐? 그러면 네 차 타고 아빠 차는 돌려줘. 지금 어디 좀 가고 있단 말이야. 어딜 가는데 그래? 그런데 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놀러 가고 있어. 왜 네 차 안 타고? 너무 조그맣고 불편해서 그렇지. 왜 말도 안 하고 차를 가져가서 그래? 말도 안 하긴. 이서방이 엄마한테 차 빌려간다고 말했다고 그러던데? 당연히 아빠한테 허락을 받은 줄 알았지. 언제 오는데? 모레 저녁에. 뭐야? 그냥 다른 거 타고 가, 택시. 그러면서 차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로 어디로 놀러를 간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란 말이야. 딸의 말에 아내도 신 씨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 씨가 기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까지 가고 기차를 타고 또 상갓집까지 도착하는데 종일 걸렸습니다. 멀쩡한 내 차를 놔두고 왜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열불이 날 것 같았죠. 돌아가는 길도 무척 고됐습니다. 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기름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딸의 목소리에서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지?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뾰루퉁한 그 목소리에 신시도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한테 기름값이라도 받으려는 거 같냐?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넣어 놓으면 되잖아? 괜히 그래? 그러고서 뚝 끊긴 전화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빌린 놈이 빌려준 놈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위가 차를 돌려주러 집에 왔을 때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기름을 이만큼 넣은 거야? 안 네. 도로 넣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신 씨가 어이없어 하는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 씨가 기억하기로는 기름이 절반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정말로 딱 그 정도만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가득 채워올 만도 한데 참 사람이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은 오히려 신 씨를 쪼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던데요.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네. 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차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기름값 드릴까요?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말투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불손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름값을 줄 마음이 있었다면 기름도 절반만 채워서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쪼잔한 장인을 비꼬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과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위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차를 사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 보여서 원. 마지막까지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차를 빌려주면서 한 번도 기름도 안 넣어준 사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신 씨. 과연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봤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차 한 대 사야겠더라. 그렇게 자주 쓰는데 이참에 사는 게 낫지. 기름값 아까우면 전기차를 사던가. 하지만 신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안 쓴다더니 신 씨보다도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 보험료만 하더라도 벌써 금액이 상당했고 나간 기름값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딸과 사위에게 굳이 내 돈 들여가며 빌려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간 뒤에 차를 자세히 보니 뒷목을 잡을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왜요? 차에 뭐 문제 있어요? 여기 옆에를 싹 긁어놨네. 아내가 신 씨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벼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흠을 사위나 딸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화해봐요. 안 그래도 신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이거 차에 기스난 거 몰랐어? 아, 그거요.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던데. 뭐야? 그래서 신 씨 보고 문지르라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차까지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안 타는 날에도 먼지 앉지 않게 닦아놨던 차였습니다. 험하게 다뤄진 차를 보고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문짝 갈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사위 때문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면 문지르든지 칠을 하든지 직접 와서 해. 결국 신 씨는 사위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실수로 긁었는데 죄송하게 됐다. 하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이까짓 거 네가 고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도 신 씨의 선에서 해결을 했을 것이었죠. 그런데 사위의 태도가 괘씸해서 굳이 사위에게 고쳐놓으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서운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을 장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호통을 치고 나무라야 눈치를 볼련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사위가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전날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차 별로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빠 차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가져가서 우리가 고칠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하는데 돈 들지? 세금 들지? 기름값 들지? 그런다고 차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대밖에 없는 거를. 아니, 우리도 지내보니까 이서방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우리는 일을 다니는데 차 쓸 일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네. 엄마 아빠는 일 안 하잖아. 일 안 한다고 차도 필요 없을 줄 알아? 우리보다는 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아빠도 조금 있으면 운전도 못해요. 왜 못해? 더 나이 들고 눈 침침해지면 운전 어떻게 해? 요즘 노인들이 차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씨의 차를 딸 부부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지 않아? 엄마 아빠도 차 탈 일 있으면 그냥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얼른 태워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차 생겨서 좋고, 엄마 아빠는 기사 생겨서 좋고,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너희가 언제 우리 어디 태워다 준 적 있어? 태워주기 싫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면 태워주지. 주면 내 차를 왜 줘? 잘 타고 있는 거를. 아직 60대인데 적어도 5년은 더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침침해진다면 신 씨가 먼저 운전대를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위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차 새로 산다며? 내 차 고장났다며? 근데 왜 갑자기 차를 달라고 그래? 그러자 서로의 눈치를 보는 딸과 사위. 달라고 하면 덥석 줄 줄 알았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죠. 에이,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전기차 비싼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면전에다가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비꼬았던 것은 사위였습니다. 이제 와서 차를 달라며 찾아온 염치가 신기했습니다. 참 그러네.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거의 세워만 두면서. 자식 주는 건 아까워. 아깝고 말고 한 문제가 아니잖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살게요. 장인어른 차. 사겠다고? 왜 신씨의 차를 이렇게 탐내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외제차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하 하는 소리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500에 팔만한 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차도 고장도 여기저기 난 것 같고 500에 가져가면 저도 손해긴 해요. 싹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차를 갈취해 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자꾸 차 빌려가고 그랬던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됐어. 차는 500이 아니라 5천을 줘도 못 줘. 빌려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아빠! 저 차는 내가 고쳐서 비용 청구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비용도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저 것도 내 돈으로 하리?
자식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야? 부모한테 너무 박한 게 너야. 신 씨의 말에 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신 씨는 손을 휘휘 저어서 딸과 사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자식과는 더 이상 얼굴 맞대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차 핑계로 자주 왕래하니 틀어질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사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폐차를 했으면 새로 차를 사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빌려 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속상한 마음에 신 씨가 담배를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 앞까지 나가서 불을 붙였는데 근처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차를 팔아서 코인을 사? 내가 못 살아 정말.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해? 아, 근데 이번 일은 당신 책임이지. 당신이 차 안 사도 된다며. 장인어른한테 받아내면 된다며. 그러니까 왜 차를 긁어먹어?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처음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공짜로 주시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었잖아. 여차하면 500으로 후려치라며. 몰라 당신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던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중에 내가 아빠랑 통화해 볼 테니까. 아빠도 참 욕심도 많아. 그냥 좀 주면 어디가 덧난다고. 신 씨는 담배에 불을 끄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눈이 마주치자 딸이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 사고는 없었고, 코인인지 뭔지 해서 차를 팔았고, 내 차를 뺏어갈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귀까지 안 들리는 줄 알아.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해도 내 차가 너희한테 갈 일은 없어. 아니, 차뿐이겠냐? 이 집이며 재산이며. 너희 부부한테 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어. 아빠, 수연이한테 주면 줬지. 너한테는 안 준다. 큰딸 이야기를 꺼내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부모가 지들 호구인 줄 알아. 아주 사람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이지. 신 씨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바깥에서 초인종을 울려도 전화를 해도 무시했죠. 조금 있다가 딸은 돌아갔고 다음날 신 씨는 차를 고쳐서 청구서를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청구한 돈을 보내오면서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하게도 써서 보냈는데 미안하다, 오해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 씨는 전혀 오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가 두 귀로 들은 내용이니 오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신 씨는 그 이후로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참 끈질기게도 왔습니다. 제 언니만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지 밤늦게 전화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빌려갔을 때의 사위의 태도 그리고 딸의 태도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가 나와서 잠시 숙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 씨도 딸과 사위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뒤늦게 사과한들 신 씨 부부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죠.
앞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 몇 마디에 잃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치고 후회할 만도 했죠.